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신만만 적용기술자 김은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문제 4번 경관 분석 코드 척도법 중에서의 구별법을 설명을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사실 또 생소하기도 하고요. 저도 뭐 의미는 압니다. 사실 의미는 아는데요.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출제위원님께서도 뭐 다 버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낸 건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람을 위해서 낸 건지 그거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니면은 뭐 자신이 스스로가 뭐 석박사 논문을 썼던 어떠한 부분이라든지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우리가 적용해서 물론 이런 어떤 분석법을 있다라는 것만 알지 솔직히 리커트 척도법을 해서 어떤 분석법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거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분석법 중에서는 우리가 정량적 분석법이 있고요. 정량과 정성적인 게 있죠. 그죠? 우리가 정량이라는 것은 요것처럼 우리가 스케일 어떤 방법, 정말 해서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떤 기계에서 분석을 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 데이터를 내는 방법이죠. 그죠? 우리가 우선 대상에 관한 것에 비율 내는 거 레오폴드여든 산림경관 분석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 방법이죠. 실제 어떤 정량적인 분석 방법은 한때 많이 사용을 했더랬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그 정량으로 또 표시하는 건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또 정성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앙케이트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정성적인 기법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전문가적인 어떤 기법, 즉 전문가가 사진의 어떤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또 다 전부 다 어떤 정성적인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폐쇄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경관 분석은 거의 다가 전문가 분석이라든지 이런 분석에 의지를 하죠. 그래서 정성적인 분석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폐해는 있어서 우리가 정량적인 분석으로 나가야 되는 거는 맞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거기 넣는 어떠한 인자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우리가 또 신빙성 자체를 넣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정량적인 것도 잘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량이라는 것 자체가 그죠? 그래도 조금 정성보다는 조금 더 믿을 만은 하겠죠. 데이터 분석에 의한 거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뭐 정량이 좋다, 정성이 좋다라고는 뭐 어느 게 더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 오늘 시험은요. 일단은 경관 분석 방법입니다. 사실은 꼭 경관 분석 방법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경관 분석 방법은 아니고요. 이게 마케팅 분석에서 나왔더랬어요. 이게 우리가 리커더 분석이 저는 어디서 알았냐면요. 말 그대로 상과계 통해서 이걸 자료가 나왔더랬습니다. 이건 도시계획에도 써고요. 그 다음에 토목에서도 사용을 하고 웃기는 게 하니까 토목에서 어떤 다른 방법을 쓸 때 어떤 뭐 구조계산 이런 거 쓸 때는 아니고 그 저는 도시계획에서도 리커더 분석이라든지 무슨 대량화 할 때 어떤 분석 방법 우리가 도시계획에서도 실제로 사회 분석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이나 행태과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하는 쪽은 전부 다 이런 분석 방법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했죠. 사회과학, 사회행태과학이죠. 정말서 교육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굉장히 저런 단어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회 행태 분석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사람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어떠한 심리적인 것이 아무래도 눈빛이나 태도 이런 데서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뭐 저 사람의 눈빛이 뭐 어떻게 해서 뭐 어떻다라는 건 정성적인 거지만 그런 태도에 의해서 그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하는 것은 정량이죠. 그게 스케일 도법이죠. 그죠? 우리가 말하는 스케일 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회 행태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말하는 것처럼 바로 제가 일본에 우리가 뭐라고 나왔냐면은 사회 행동 과학 측정법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원래 이게 사회 과학 행동 측정법이에요. 옆에 지금 제가 인터넷 참고 자료 해놨는데 제가 인터넷 참고 자료가 아니고요. 원래가 이게 자신만만 조경 기술사에 제가 어떤 부르게 한 부분으로 제가 넣긴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분석 방법이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앞에 이야기했죠. 제가 경관 분석에 쓰는 거는 아니에요. 단지 앞에 우리가 경관 분석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서 그렇지 앞에 사회 행태, 정말해서 사회 분석이나 태도를 알아야만이 마케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과계통이나 어떤 교육학 쪽에 사실은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저희들도 시험에도 꽤나 한 번씩 출제되고 우리가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도시 어떤 발전이라든지 도시의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도시 규모를 정할 때 이런 게 풀려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만이 그 어떤 도시의 어떤 구조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알게 되거든요. 미래의 어떤 미래상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에서는 오히려 형태 분석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 우리가 태도 관찰 척도법이란 것도 있습니다. 요게 그것이 전부 다 앞에 전부 다 사회행동과학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말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말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것이 그리고 엄청 많이 줄였어요. 제가 굉장히 많이 줄였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앞뒤가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척도법 자체가 스케일 자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행동과학의 분석의 스케일 분석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과 분석장부터 자체가 인과 분석이거든요. 서로의 어떠한 그 인자들을 서로의 비교를 해서 하는 분석 방법이야. 그런 것을 전부 다 인과 분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도 있죠. 그죠? 시계열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동시 시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일어나는 분석 방법이라며 인과 분석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 해서 저런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어떤 동기와 어떤 결과 이런 것에 관한 어떤 인과 분석이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우리가 스케일 도법을 많이 써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것을 제가 굉장히 줄이고 어떤 부분에 이거 구별법 하나 빼내기 위해서 근데 이거 하나만 달랑 설명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애매모호할 수도 있고 더군다나 이런 것도 설명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옆에 더 알아두기 이래가지고 제가 태도 관찰 척도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도 스케일 분석법 안에 굉장히 복잡하게 걸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적용기술사 어떤 자신만만 적용기술사 책이 나오면 스케일 관한 어떤 사회행동과학에 관한 어떤 스케일 도법이 쫙 몇 개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요. 그래서 그거 우리가 알기는 알아야 되는데 일단 개념이 어떤 건가는 흐름은 좀 알아야 되기는 맞거든요. 그래서 그 흐름을 쭉 제가 설명을 짧게 다 해놨어요. 근데 오늘은 그 부분에서 한 몇 개만 딱 따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잠깐 이제 더 알아두기 쪽을 먼저 보면요. 스케일 도법 안에 이제 여기에 보면 뭐 시스템 적법 거트만 독법 척도도 시험에 꽤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우리는 지금 리커드 척도만 지금 나와서 그러는 다음은 어떻게 알아요? 거트만 척도가 나오는지. 그래서 거트만 척도와 리커드 척도도 있고요. 뭐 시스템 척도도 있고요. 이런 척도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전부 다가 태도 관찰이에요. 전부 다. 자, 그런 것의 사회과학 분석 방법입니다. 전부 다. 그런 척도 방법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리커드 척도라는 것은
경험치 관찰과 그 다음에 태도 관찰을 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경험치와 태도 관찰이랬어요. 내가 어떤 경험을 해가지고, 근데 경험을 해서 좋다, 나쁘다 이런 단어를 쓸 수가 있죠. 어떤 경치를 봤어요. 그죠? 경치를 봤는데 어느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한테 나쁠 수가 있겠죠. 그죠? 어떤 나쁜 경험, 기억이 있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나쁠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을 그 서로가 분석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어떤 인과관계, 서로의 어떤 인자 대비를, 누군가는 좋다 나쁘다 할 때 그 각각의 또 인자를 왜 이 사람이 뭐 좋다 하는가, 왜 이 사람이 나쁘다 하는가, 각각의 또 요인이 다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자 대비를 다 사회 현상의 어떠한 내용들을 서로가 아무리 여긴 나쁘다고 했을 때 결론적으로 나쁜 이유가 이 사람의 어떤 원인과 결과가 다 나오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가 대비가 돼서 이 정말 객관적으로 이런 것은 좋아하는 그다라는 것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어떤 개념으로, 그죠? 공통적인 개념으로 그래서 뭐 다 나쁘다라고 나올 것이냐,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것은 안 하겠죠. 아니면 어떤 것이 더 나쁘게 느껴질 것이냐라는 것 하면은 보완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회행동과학 측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에 보면 체계하던 어떤 실정 연구죠. 그죠? 앞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연구의 경험치를 걸쳐서, 실정 연구를 걸쳐서 각각의 요소를 만들어서 사회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 사회 현장의 상호 관련성을 전부 다 인자 대비해서 거기다가 다 요소를 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스케일이죠. 그죠?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서 종합적인 변수, 그죠? 종합적으로 변수를 척도를 해서 말 그대로 자료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스케일 척도, 리커트 척도법입니다. 자, 그러면 의 구별법은 그러면 뭐냐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측정법은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게 측정법이냐는 거죠. 기호나 숫자로 나타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 간의 어떤 뭐 산을 봤든 어떤 바다를 봤든 어떤 뭐 돌을 봤든 나무를 봤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어떤 만들어진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떠한 이 뭐죠? 계층 간의 어떤 측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는 어떤 건 잘 모르겠죠, 그죠? 솔직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고정하고 연구를 걸쳐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한 페이지 안에 쓰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그죠? 어쨌든 그래서 인과관계의 어떤 사회 현상의 분석이다 정도, 행동과학이다, 그리고 서로 인자 간의 대비 방법이다, 그리고 정확한 어떠한 측정 방법이다 정도까지 나와도 저는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의구별법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요 밑에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도표화해서 일직선상에 수직인지 수평인지, 그죠?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평을 해서 뭐 여기에 뭐 남녀 대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남과 여, 그 다음에 뭐 성별이 있을 거고, 성별이 남녀죠. 나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학력의 비율도 있을 거고, 그래서 어떤 평균치가 나오든지, 그죠? 그 안에 한 도표가 다 나와야 될 거니까. 그래서 그거 안에 분석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이 의 구별별 안에도 또 방법이 있죠. 평균을 낼 것이냐. 그래서 평균치 분석 방법입니다. 평균을 낼 것이냐. 두 번째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뭐가 나와 있죠? 이 거리 간의 어떠한 직접으로 할 것이냐. 거리 간의 편차를 낼 것이냐.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그 차이가 나면은 뭐 좋다 나쁘다가 나오겠죠, 그죠? 차이가 나면 날수록
뭐 안 좋다라든지 이런 분석 방법이 나오겠죠. 그래서 뭐 거리 간의 어떠한 분석 방법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 있죠? 여기에서 저도 지금 잘 몰라가지고 지금 또 봐야 돼요. 저 글자도 안 보여, 그죠? 그래서 뭐 여기 뭐죠? 요인별 뭐 평점, 그래서 평점이 나와야 되겠죠. 각각의 어떠한 평점 분석 있죠. 평점을 분석을 해서 몇 점으로 낼 것이냐.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분석 방법, 거리 간의 어떠한 거리 분석 방법, 집적의 방법, 그 다음에 평점, 각각의 요인별로 평점하는 방법. 이래서 우리가 경관 분석을 하는데 어떤 경관의 요소들을 좋다 나쁘다. 그래서 나쁜 분석. 그래서 뭐 평균을 냈으면 평균에서 뭐 이하는 뺀다라든지 이런 방법이겠죠. 그게 우리가 일단은 의구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스케일 방법 자체가 사회행동과학이고요. 그 다음에 정량적인 방법이고 정성적인 게 아니고 정량적인 방법이고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이라서 서로 인자 간에 대비를 해서 정확하게 아무리 내가 거짓말을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가서는 그게 다 대비로 나와서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어떠한 데이터를 우리가 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요소 다 걷어내는 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 무엇인가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결과치는 평균 분석 방법, 거리 분석, 그 다음에 평점 분석 방법이 있다라는 거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경관 분석이라기 전에 사회행동과학이라는 거,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비록 시험에 버렸어도 여러분들이 꼭 내가 안 쓴 문제는 내가 안 듣겠다가 아니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느 과목이든 이런 분석 방법은요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비록 분석을 할 때 이런 분석을 안 쓴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에 어떻게 대할 때 누가 의구별법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지금 뭔 소리야? 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술사가 정말 많은 과목에 많은 내용들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공부하기가 수월치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뭐죠? 요양병. 자, 치료 정원인데요. 우리가 옛날에 이것도 시험에 치유 정원에 관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안 다뤘어요. 그때는 조금 단순하게 다뤘고요. 이번에는 좀 더 정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치유 정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